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가족 때문에 답답해 본 적,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화내는 직장 상사 때문에 출근이 두려웠던 적, 그리고 끝없는 하소연만 늘어놓는 친구 때문에 지쳐본 적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무너질지를 미리 읽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제 삶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30살까지 저는 그 능력을 완전히 잘못 사용했습니다.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 사람들을 바꾸려 했었죠. 엄마와는 추적자와 도망자가 되었고, 직장에서는 매일 아침 지뢰밭을 걸었고, 친구의 하소연에 제 에너지가 모두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다른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말을 줄이고 상황 자체를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몇 달 만에 모든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관계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소통의 지혜들을 계속 나눌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지독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침묵이 가르쳐준 것들.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다. 바로 사람들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무너질지를 미리 아는 것이다.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다. 바로 사람들이 언제 폭발할지, 언제 무너질지를 미리 아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패턴을 읽는 능력이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한 착각이었다. 30살이 된 지금까지 나는 그 능력을 완전히 잘못 사용해왔다. 마치 예언자라도 된 듯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설득하고 바꾸려 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전화를 거신다. 시계처럼 정확하다. 준호야, 아침은 먹었니? 회사 일은 어때? 그 여자애랑은 어떻게 됐어? 나는 어머니의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번 완벽한 답변을 준비했다. 네, 먹었어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면 어떡하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엄마,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걱정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내가 내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해? 너는 정말.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르는 횟수를 줄였다. 어머니는 더 자주 전화하셨고 나는 더 멀리 도망쳤다. 우리는 완벽한 추적자와 도망자가 되어버렸다. 직장에서 만난 김 과장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가장 예측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 마치 알람이 울리듯 정확했다. 이 보고서 뭐야? 초등학생이 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완벽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밤새워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른 이유로 화를 냈다. 왜 이렇게 완벽주의적으로 해? 시간 낭비야. 나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과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그는 내 질문조차 짜증스러워했다. 내가 알아서 해. 왜 자꾸 물어봐? 나는 점점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매일 아침이 두려워졌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민수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그는 주로 밤 11시 이후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다. 야, 나 진짜 죽고 싶어. 회사에서 또 혼났어.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하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진심으로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몇 시간이고 전화를 받아주며 조언했다. 민수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해. 그 회사가 문제라면 이직을 준비해봐.
하지만 민수는 내 조언을 듣는 척만 했다. 일주일 후 그는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민수의 하소연은 내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였고 나는 그의 불행에 전염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나는 더 나은 조언을 하려고 애썼지만 민수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세 사람 모두와 동시에 문제가 터졌다. 어머니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울면서 집에 찾아오셨고 김 과장은 내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큰 소리를 쳤고 민수는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자살하고 싶다고 울부짖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그때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준호야,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마라.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해도 안 된다. 대신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고 그에 맞춰 배를 띄워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강물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걱정, 김 과장의 화, 민수의 하소연. 이 모든 것들은 그들 각자의 강물이었다. 나는 그 강물을 바꾸려 했지만 강물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나만 지쳐갔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강물을 막는 대신 강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기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올 때 나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네, 엄마.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 잘 알아요. 그리고 짧게 대화를 마쳤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잔소리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엄마가 제 걱정을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우셨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나는 김 과장의 화내는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오전에만 화를 냈고 특히 보고서 형식과 회의실 정리 상태에 민감했다. 나는 오전에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대신 점심시간 이후에 필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보고서는 미리 표준 양식을 만들어 타이핑해서 제출했고 회의실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두었다. 놀랍게도 김 과장이 나에게 화낼 이유가 사라지자 그는 오히려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는 일을 참 깔끔하게 하는구나. 민수의 하소연 전화가 올 때 나는 더 이상 조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민수야,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통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했다. 민수가 밤늦게 전화하면 민수야, 지금은 통화가 어려운데 내일 점심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했다. 신기하게도 민수의 하소연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의 대화는 더 건전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매일 걱정 전화를 하지 않으셨고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김 과장과의 관계도 훨씬 평화로워졌고 민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의 변화였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고 그 결과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바꾸려 애썼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잔소리는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잔소리하는 사람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행위일 뿐이다. 10년 동안 잔소리로 바뀌지 않은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위로와 격려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고 싶을 때 들어야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경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는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상황 자체를 바꿔야 한다. 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제거하면 화도 사라진다. 결국 진정한 소통의 기술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난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깨달음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예전 습관대로 누군가를 바꾸려 하거나 괜한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가족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같은 패턴으로 화내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출근이 두려웠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끝없는 하소연을 들어주다가 지쳐버린 적은 없으셨을까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는지 혹은 저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써본 방법이나 실패담도 좋고 내일부터 시도해보고 싶은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일상 속 깨달음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모두 더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